정년 연장 논의는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포괄임금제가 아동대에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 주 4.5일제 이행 방안이나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건 단순한 제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될지, 내가 몇 살까지 일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쉴 시간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크게 두 축인 고령자 고용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년 65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손질이 한꺼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다른 주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내 근로생의 전체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퍼즐이에요. 오늘은 이 논의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 65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재 45세인 전종환 아나운서의 정년은 2040년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정년 65세가 된다면 근무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요.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5억, 연봉 1억인 사람은 5억이 더 생기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귀가 솔깃하죠? 그럼 왜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늙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20%였고요. 최근 발표된 고령자 통계에서도 20.3%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요. 7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이 여전히 60세예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금은 63세,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60세 은퇴를 해서 5년의 무소득 구간이 생기는 구조인 거예요.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정년을 65세로 올릴지 아니면 일본처럼 계속 고용 의무를 먼저 둘지 논의 중입니다.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의 고용 정책을 고민한 일본은 1994년 60세로 정년을 의무화했고 2006년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65세 고용 확보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그리고 계속 고용이라는 세 가지의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논란도 많습니다. 청년층은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노동계도 정년만 늘고 임금은 깎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죠. 결국 정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65세까지 일하자가 아니라 연금, 채용, 기업 비용, 임금 체계 등을 한꺼번에 손보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사회적 합의와 입법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이 딱 논의의 한가운데입니다. 주 4.5일제.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레시나요? 두 번째는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노동 관련 변화죠. 바로 주 4.5일제, 즉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주 4.5일제 정부가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지난 12월 2일에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잖아요. 국회가 역대 최대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 4.5일제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276억 원을 편성했어요. 노사가 합의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고 4.5일제 도입 후 채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자 1명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시범사업 2026년 1월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럼 주 4.5일제가 정확히 뭐냐? 핵심은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즉 일주일에 4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줄이거나 금요일을 반차처럼 쓰는 방식 등 기업마다 다양한 모델이 가능해요. 그럼 왜 이 논의가 이렇게 뜨거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한국이 OECD에서도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85시간 더 길었는데요.
주 단위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약 3시간 30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에요. 두 번째로는 M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기본 조건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요구가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MZ세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른바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답이 66.5%. 그래서 정부는 아예 국정과제로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다만 과거에도 진통은 있었습니다. 2003년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 때도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갈등이 컸어요. 주 5일제는 노는 날이 너무 많고 놀고 쓰다 보면 경제도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괄 도입이 아니라 점진적, 사회적 합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줄지만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을 보충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해서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장 적응을 도와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4.5일제 시범 사업을 125개 기업에서 운영 중이고요. 국회에는 주 36시간 제도를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런베뮤 비극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10월 뒤늦게 알려졌죠. 유족은 고인이 전날만 15시간, 주 8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요?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괄임금제 문제가 다시 떠올랐어요. 포괄임금제는 야근, 연장, 휴일 수당을 실제 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한꺼번에 넣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을 많이 해도 이미 포함됐어요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이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런베뮤 사건 이후 청원 24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이 쏟아졌고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쥐어짜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양산업 아니에요? 그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은 비용 부담이 커요. 지문인식기, 전자카드, 타임 레코더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인력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기록 관리 자체가 어려운 업종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 비용 지원 같은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여론, 사건, 제도 미비가 맞물리면서 법제화 방향으로 큰 흐름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논의들은 2026년을 전후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년 65세는 내 은퇴 시기와 월급, 포괄임금제 손질은 내 수당과 보상, 주 4.5일제는 내 시간과 휴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앞으로 제도 변화가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죠?